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도 날씨 따라가나요? 안녕하지 못한 화요일 오후장입니다만 그래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시간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배틀 참전 두 분의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두 분의 종목 괜찮은지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권희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비율 APR 잘 올라오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견조한 가운데 네오셈이 바로 치고 올라오면서 견조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하청환 본부장의 포트폴리오 화신이 좋았었는데 오늘 좀 부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TLB, HMM도 더 올라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7월 2일 오늘자 시초가 기준 종목 겨루기 탑5 현황입니다. 사실 한국가스공사 위로도 아래도 변동이 클 수 있다 했는데 최근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순위가 다소 밀리고 있고요. 원래 카페24 김서훈 이사의 종목이 1위였는데 이제 인급종 코너로 옮겨가시면서 지금 탑5 종목 내외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 틈을 타서 네오셈이 지금 1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이화진 과장의 펩트론, 네, 최근에 비만 치료 관련한 종목도 올라오면서 1위와 2위 지금 순위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선별을 해주시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탑5 어떤 종목들이 올라설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지금 네오셈으로 1위에 올라선 이권희 대표 오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하청환 본부장은 오늘 강한 종목이죠. KB금융을 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각각의 일격 핵심 포인트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이권희 대표님, 네오셈으로 단숨에 1위에 올라서서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갖고 오신 선정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갖고 나왔는데 네. 예, 일단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그 사명이 되게 좀 낯서실 텐데 브랜드라는 말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흔히 뭐 메이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브랜드를 이제 어떤 특정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회사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지금 잘 키운 브랜드가 잭시믹스라는 이제 브랜드가 가장 지금 핫하죠. 잭시믹스가 이제 운동복 관련돼서 특히 이제 여성 쪽이라든지 쪽에서 남성으로 골프웨어 쪽으로 지금 계속 확산 중인데 매력적인 이유가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 매출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 주로 여성층들, 그다음에 남성층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고 연령도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어서 국내에서의 성장성도 여전히 지금 좋은 상황인데 일본과 대만에 진출해서 지금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한 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중국 관련돼서도 지금 7월 6일 날 이제 중국의 YY 스포츠라는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중국의 브랜드를 런칭을 계속 하고 있는데 YY 스포츠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이제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주요 브랜드들을 스포츠 브랜드들을 주로 담당하는 회사, 이제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회사 협업해서 지금 7월 장춘시에다가 7월 5일자로 이제 가오픈을 하는 거고 1호점을 오픈을 하고 6일날 정식 오픈을 하는데 이걸 이제 올해 한 1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사를 잘 만났기 때문에 이제 매장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 무리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지금 중국이 경기가 안 좋은데 팔리겠냐 이렇게 또 의심하실 수 있는데 룰루레몬에 비하면 거의 가격이 뭐 한 3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렴하죠. 예,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는 좀 좋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잭스미스 옷을 많이 입는데 운동하거나 뭐 집에서 일상복으로 많이 입는데 한 1, 2년 입어보니까
좋습니다. 네. 좋고 예, 주변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 회사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또 마침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내수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계 부분을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점점 성장 일로로 이제 넓히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거의 번 돈의 한 30%를 배당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 배당, 그 다음에 연말 배당 한 2번 정도 배당을 하고요. 그 외에 또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여력이 충분히 있고, 단순히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인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조금 더 다르게 회사가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올해 매출이 이제 가이던스 지금 FM 가이드 펴보면 한 영업이익을 한 221억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한 250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작년에 한 182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전고점을 뚫고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격의 핵심 포인트를 들어보면 안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은데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진출 모멘텀이라는 재료까지 있고, 최근에 주가 조금씩 올라서고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뭐 잭스미스 브랜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전고점 돌파에 대한 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배틀 종목으로 갖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하창원 본부장의 KB금융. 오늘 워낙 이제 그 밸류업 종목 안에서 KB금융은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이 주가의 상승이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더 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보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게 3개월 레이스니까 네. 아무래도 종목에서 제가 순위권에도 자주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좀 지나니까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당장 7월 달에도 이런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관련 또 내용이 오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적인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증권가에서 커버가 되고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뭐 이제 균등 배분을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앞으로 좀 확대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최대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고가권에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증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크게 수급 이탈이 없다라는 것은 일단 견조하게 이러한 흐름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시기에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도 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못 먹어도 고님께서 이권희 대표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보고 이권 꼭 사야 해라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이제 크로스체크 관점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KB금융 걱정되는 부분 없으세요? 뭐 워낙 좋은 회사를 들고 와서 이런 거는 이제 공격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 종목 얘기를 듣고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KB금융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한 83%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KB금융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은행이죠. 근데 이 KB금융이 지금 외국인들 비중이 76.31%로 줄어든데, 최근에 주가는 계속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계속 줄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주체를 보면 연기금과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일부 기관들 투신 쪽에서는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지금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이 약간 좀 궁금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고가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장 큰 단점이겠죠. 예, 네. 주식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라는 게 항상 저는 은행주를 주식을 한 17년 하면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예,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안 사는 거죠. 근데 개인분들도 많이 그러실 텐데 물론 이제 자금이 크고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박스권 매매를 계속 권해드렸던 게 KB금융인데 지금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나가서 아주 신고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주들이 무조건 수혜를 볼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탑픽은 KB금융이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 사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한 8만, 7만 원대 초반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때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이 아예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하청원 본부장님 지금 네. 채팅방에서도 오죽할 게 없으면 그 은행주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세요. 그만큼 은행주가 가기는 잘 가는데 매매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이 자리가 또 부담이지 않느냐. 지금 리포트에서는 뭐 저평가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기는 하나 단기적인 주가 상승폭을 봤을 때는 7만 원 초반까지 기다리는 전략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려는 분들은 뭐 그 가격대까지 빠지는 거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7만 5천 원을 깨지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볼 정도면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아예 없어졌을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 보시면 거의 한 6,200억 정도 수매수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위 10개 안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탈이 조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가 과거의 금융주랑은 좀 다르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혀 움직이지 못했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트리거로 강력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에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금융주와 지금의 금융주는 정책발로 움직이고 있는 이 기간만큼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시고 이 은행주를 보셨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 상승 기조에 한 번도 발을 못 담궜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차별화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고가권에 있어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급 기조가 굉장히 강한 네. 기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꽤 많이 올라온 자리이긴 하나 수급도 탄탄하고 예전에 KB금융이 아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로 올라서는 만큼 이번만큼은 다른 시각으로 은행주를 좀 바라보자. 그 대장은 KB금융 반박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하청원 본부장께서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또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리스크라든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을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네. 보통 통상적으로 최근에 이제 증권가의 이런 기조가 정말 목표 주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 중에서는 이제 날 레이티드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약간의 좀 흐름들을 지켜본 다음에 의사결정을 좀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내용들이 이미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일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서는 걱정할 포인트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주식인데 일단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만약에 중국 진출의 기대감이 생각보다 뭐 좀 속도가 늦는다든지 네. 판매량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온다든지 한다라고 하면 기대만큼 못 갈 수 있죠. 그게 여전히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막 초입을 진입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YY 스포츠라는 이제 같이 동반해서 하는 이제 회사가 기존에 이제 뭐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커리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도 그럼 중저가 라인들은 여전히 좀 뭐 룰루레몬 입던 분들이 다시 이걸 입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그 뭐 가성비.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 라면이 잘 팔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서 잘 팔린다기보다는 뭐 좋은데 싸서 잘 팔린다. 저는 가성비 이게 측면은 가성비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디플레이션을 가냐, 뭐 경기 침체가 되냐,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 손가락만 빨고 살지는 않을 거고 기존에 하던 건 할 테니까 네. 예, 그러면 이쪽으로 좀 눈길이 오히려 돌아가면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여전히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적은 오히려 PER도 낮아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와 실적이 거꾸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네. 기회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 하창 본부장 교수님한테 질문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아주 예의 바르게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너무 이제 그런 재료들은 선 반영한 자리가 아니냐라고 하셨지만 실적과 더불어서 중국에서의 기대감으로 전고점 돌파에 대한 힘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신 만큼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그리고 KB금융 최종적으로 또 탑5에서 볼 수 있을지 기대를 걸면서 상승률로 또 결과는 나중에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고요. 두 분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점 두 종목 모두 좋고 각각의 크로스체크 관점에서 짚어본 만큼 투자 판단을 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종목 겨루기 지금까지 이권희 대표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최상위에는 대원전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LS전선의 수주 소식까지 전해져 테만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원전선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280% 넘게 급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동양철과는 오늘도 상위에 올라와 있지만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유 공급 부족 우려로 국제유가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 석유의 거래량 증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300% 넘게 급증하면서 장중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 기대감 속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삭센다를 국내에 유통하고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사실이 부각되며 블루엠틱이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이틀째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 바이오플러스도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해상운임 상승세 속 대한해운은 오늘도 거래량이 높고요. 삼성전자도 거래량 상위단에 올라와 있지만 기관 매도세 속 이렇다 할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급등을 이어온 종목들이 다수 보이는데요. 먼저 한국 화장품 제조의 급락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주들의 상승 랠리 속 나란히 급등을 이어가면서 전날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오늘 기관 매도세 속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발 훈풍의 5거래일째 급등 랠리를 이어온 솔루스 첨단 소재도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락하면서 장중 두 자릿수 낙폭을 확대했고요. 뒤이어 지난 28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HVM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인 28일 12% 상승 마감한 이후 어제는 6%대, 오늘도 약세를 이어가면서 공모가 18,00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LIG넥스원도 신고가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목표 주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도 보입니다.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보류와 동해 가스전 관련 재료 소멸 등이 거론되면서 한선 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쿠키런 신작과 관련한 기대감 속 급등 후 반락을 반복하고 있는 데브시스터즈도 오늘 장중 두 자릿수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시장 분위기 같이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HP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시장 분위기가 워낙 무겁다 보니 코스닥 시장이 2%까지 급락하고 있는 상황, 지금 전저점 깨질까 불안한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이 소외됐던 종목들을 올려 세우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지금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의
낙폭이 이렇게 깊은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6월 27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은 금투세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제 여야 간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를 하거나 전면 처리할 경우에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피력을 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민주당, 야당 쪽에서 배당 분리 과세와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정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거의 완전 일관적으로 매도로 지금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화장품이랄까 전력기기, 음식료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이 꽤 잘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하반기 들어서 결국 금투세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면은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개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개인분들의 어떤 금투세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금 팔아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수익을 확정하자 이런 챙길 걸 챙기려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어떤 면면을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오늘 그 어제 나온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익을 확정하자라는 그런 심리 자체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제 오늘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금투세의 그 우려에 대한 영향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투심이 지금 위축되다 보니 하방에 대한 변동성 좀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이슈의 흐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종목을 통해서 대응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급종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반기 내내 좀 강했던 전력주들 전일 급락이 나왔고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의 차익 실현이 강했는데 오늘 ST 현대일렉트릭은 그래도 낙폭 대비 강한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전력주들은 어제 낙폭을 채 만회하지 못한 좀 미미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다 보니 과연 오늘의 상승을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김서우 이사님 보유자와 신규 접근을 하려는 투자자로 각각 나눠서 본다면 일단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 눌러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고용량 쪽에서만 놓고 보면은 역시나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6월 잠정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는 전체 수출 총량의 경우에는 약간 좀 플랫하게 움직였으나 이 판가 자체가 전분기 대비 약 24%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판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2분기 실적 역시도 시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게 수주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현재 빵빵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가가 떨어지면은 이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판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가 현재 현업에서 쇼티지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매크로 상황, 금투세 이슈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은 여전히 저는 전력 제동기기, 수용 변압기 그리고 고용량 쪽에서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먹을 만한 의미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동성이 무섭다라고 한다면 보유자분들 안에서 아주 팔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보유의 관점으로 쭉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걸까요? 네, 만약 불안하시다면 역시나 방법은 있습니다. 물량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이러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시장 약간 좀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때는 또 그때는 다시 또 이제 비워놓은 물량 자체가 좀 후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어차피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내가 가진 비중에 이런 것도 좀 과하다 싶으면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꺾이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금투세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한 여건으로 변동성을 야기할 수는 있는 만큼 방향은 가는 방향에서 또 각각에 대한 선택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지 VI 발동 종목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방 VI보다 하방 VI가 화면에 더 많이 잡히고 있죠.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대봉 LS 홀로 상방 VI 최근에 걸린 모습이고요. 이오플로가 조금 전에 하방 VI 걸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상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TS입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방 VI 걸린 종목으로 그래서 들고 왔는데요. TSE가 1시 직후에 하방 VI 발동됐습니다. 테스트 공정 부품과 장비 사업하는 곳이죠. 최근에는 특히 HBM 테스트에 필요한 다이 캐리어를 생산한다는 소식에 시장의 관심이 더 커진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 약세 흐름이 더 짙어지다가 10%대 급락하면서 하방 VI 발동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줄은 비만 치료제 안에서 들고 왔습니다. 어제 비만 치료제 테마가 강했죠. 오전에는 펩트론과 한독, 블루엠텍 같은 몇몇 종목들이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블루엠텍은 장 시작 후 두 번의 상방 VI가 걸리면서 급등했는데요. 현재 16%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오후가 들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시경에는 인벤티지랩, 또 12시 30분에는 대봉 LF가 급등하면서 상방 VI 발동됐고요. 1시 직전에는 대화제약까지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대봉 LS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상방 VI 발동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오후장 비만 치료제 흐름들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봉 LS가 20%대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큐라티스가 17%대, 인벤티지랩과 대화제약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지수의 낙폭도 깊어지고 있는 오후장, 그나마 테마격의 상승으로 또 오후장 들어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한 쪽으로 좀 더 VI가 발동되고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 따라서 중심을 잡았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 엮이는 종목들에 대한 확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VI 발동된 종목 안에서 어제부터 강한 흐름을 보였던 블루엠텍을 비롯해서 지금 VI가 발동된 대봉 LS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군들의 이 상승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차장님, 네.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 누르셨죠? 일단 저는 매도 버튼을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체력적으로 약세를 띠면서 상대적으로 시장 조정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결이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는 이제 이전에 나왔던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데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만병통치약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커지는 부분은 내년, 내후년이 전반적인 성숙기에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알이 한 280만 원에서 3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가 인하가 만약에 내년부터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에서 파급 효과는 있는 업종이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상장해서 7만 원 선 초반까지 주가가 갔다가 최근에 이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데 유통 물량이 크지 않는 가운데 시총 기준으로는 충분히 펩트론을 중심으로 3,000당 제약을 끌고 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전일의 거래량을 오늘 뛰어넘는 거래량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가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펩트론이라는 3,000단위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쪽에 대한 흐름도 체크를 하면서 접근해도 충분히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긴 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탑2 비만 치료제 ETF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편입을 하는 시점을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하는 지금 펩트론과 3,000당 제약을 오히려 보는 것이 더 낫겠다. 네. 그리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니스크를 오히려 관심을 갖는 전략이 유효하지. 지금 신선하게 올라오는 지금 말씀해주신 우리 블루엠텍뿐만이 아니라 큐라티스, 대봉 LS 이렇게 막 우후죽순 올라오는 이러한 종목군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으로 주신 건 거죠? 트레이딩 네. 구간이고요.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코스닥 중심으로 약세를 띠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스트롱 바이 하기에는 네.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대응의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지금 임급 쪽으로 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임급 쪽,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고 그 안에서도 낙폭이 깊은 자동차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정말 잘 달렸거든요. 어제 오늘 현대차 낙폭이 깊고요. 현대차와 같이 달렸던 자동차 부품주마저도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어서 지금 하락을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지,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걸 어째야 되나 고민
고민이 많으신 자리인 것 같습니다. 6월 데이터도 사실 좀 아쉽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또 사고 관련해서 글빠짐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 이러한 노이즈도 같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 자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우선주 배당에 대한 이슈로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잖아요.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될지 김서훈 이사님 전략 들어볼까요? 네. 현대차의 경우에도 지금 8월 28일이죠. 아직까지 2달이 남은 상황이죠. 그날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밀리느냐? 올랐기 때문이죠. 그동안 이제 좀 꾸역꾸역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 역시도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본주 모두 다 상반기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오늘처럼 건드려진다라면 충분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대차나 현대차 우선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현대차가 이렇다 할 주주환 정책을 발표를 한 것도 없고요. 나온 것도 없습니다. 물론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올 한 해가 현대차 그룹이 순환 출자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기회를 갖다가 단순히 어떤 금투세대 이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직까지 2달이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을 가져가 보신다라면은 오히려 8월 28일 전후로 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많이 빠지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같이 자동차 봐도? 부분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현대차와 현대차 본주, 우선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갔었던 것들은 분명히 이 주주환원 정책과 이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였는데요. 여기에는 업황에 대한 투자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네. 업황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대차 그룹 내 어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주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다. 이것을 놓고 본다라면은 이 부품주들이 올라가면은 결국 업황 자체가 확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이제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부품주들보다는 역시나 본주와 우선주 중심으로 그리고 글로비스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한한 좀 투자 전략으로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동차 부품주한 좀 선별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대왕고래 테마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하는 흐름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까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워낙 관심 있게 지켜봤던 종목인데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 낙폭도 깊습니다. 오늘도 10% 급락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우리 겨루기 종목 1위 종목이기도 했는데 요즘에 순위권에 밀리는 이런 변동성 감안은 했지만 이 변동성을 또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지 이상경 차장의 시각도 궁금하네요.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일까요? 일단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릴 텐데 매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밖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이제 시장에 소위 말해서 소나기가 날릴 때는 좀 피해 가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분명히 장전에 전일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가 났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매크로가 조금 더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오는 자리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다만 시장 흐름적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조정보다는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기론적으로는 6강구가 진행이 되면서 내년에 7강구가 진짜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있고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여부에 대한 진행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발현이 될 것 같은데 금일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은 대응한다는 관점에서는 따라가기보다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가면서 시장에서 안정을 좀 찾고 모멘텀이 나오는 이제 뉴스 플로어를 좀 찾아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까지는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하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좀 관리하는 대응에 대한 관점으로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전략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까지 임급종 살펴봤고요. 이제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를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두 분은 겨루기 사실 배틀 3전자이신데 오늘도 임급종으로 오신 만큼 미래의 임급종을 왜 이 종목 꼽아주셨는지 60초의 짧은 시간 동안 핵심 포인트만 짚어주시면 됩니다. 김서훈 이사님 60초 들어갑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카페24입니다.
카페24. 네, 조정이 나올 때는 양봉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도 물론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이 워낙에 고가권에서 행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매크로 이슈나 어떤 수급적 문제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좋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텐베거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여러분들 이제는 점점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숲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헥터 파이낸셜도 같은 맥락에서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홈쇼핑에서 물건들 정말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이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홀려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그 플랫폼이 바뀌었죠. 예전에 케이블 TV를 사람들이 안 보고 이제는 유튜브를 거의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바뀐 상황에서 라이브 커머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 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문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라면은 분명히 그 플랫폼의 가치에 등 힘을 얻어서 카페에 있어도 상당히 좋은 수를 내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 그래서 임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신 것이 카페24. 지금 겨루기 종목 1위 종목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임급종으로 오시면서 제외가 됐는데 다시 한번 임급종 후보로 또 제시를 해 주시면서 AS 들어봤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우리 이상경 차장의 미래 임급종 후보 또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60초 들어갑니다. 네, HM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편안함이 있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 전반적으로 1, 2분기가 비성수기인데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견인하는 게 하반기일 것 같고요. 운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11주 연속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운송에 대한 특히 해운업에 대한 모멘텀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반영된 부분이다. 일시적인 부분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희석이 되는 게 전반적인 경기 호조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와 함께 이제 국적 선사로서의 역할이 이제 크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찾아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확인을 하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는 흐름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조선업종들이 굉장히 큰 호황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앞선에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게 해운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MM 최근에 해운주에 대한 시각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MM 카페24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로 만나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이상경 차장 그리고 김성훈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